중앙대는 이과는 수학으로 그 다음에 문과만 영어를 보게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독해 문제에서 메인 아이디어, 요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해보면 true, not true 문제를 풀듯이 요지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일치 여부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사실과 일치한다고 해서 그게 곧 요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지를 고른다는 것은 필자가 글을 쓴 purport, 취지라고 하죠. 취지, purport, 전반적인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메인, 가장 중심이 되는 그리고 가장 general, 일반적인 의미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치 여부를 문제 풀다 보면 아주 특수하거나 스페시픽도 특수죠. 아주 특수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경우도 본문에 나온 것이라면 일치 여부에서는 오케이, 맞는 걸로 봅니다. 하지만 요지는 이렇게 특수해서는 안 되고 글 전체를 포괄할 수 있을 만큼 일반적인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중앙대 문제를 학습하는 목적은 요지 문제를 풀 때는 일치 문제 풀듯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기 위함입니다. 자, 중요 개념 어휘 살펴보죠. 우리가 correlation 혹은 correlative 그러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상관관계는 우리가 causation, causation이라고 써도 좋고 causality라고 써도 좋은데 인과관계와 다른 것입니다. 인과관계와 다른 것입니다. 자, 편입에서는 지금 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하지 말라는 식의 주제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관관계란 어떤 패턴이나 연관성이 존재하는 걸 말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물놀이 사고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둘이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은 아니에요. 인과관계라는 건 항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거든요. 즉 물놀이 사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판매량이 는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판매량이 늘어서 물놀이 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둘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X축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물놀이 사고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증가는 하지만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은 아닌 거죠. 이런 경우를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자동차 속도와 이동 시간은 음의 상관관계죠. 음의 상관관계. 즉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동하는 시간은 짧아질 겁니다.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것도 역시 상관관계는 있지만 서로 인과관계는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두시고 상관관계라는 것은 패턴이나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을 언급한다.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이 표현을 잘 쓰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과학 수업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물상과 생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여전히 생물학적 현상이 화학과 연관이 돼 있고 화학은 다시 물리와 연관이 돼 있다는 이러한 인식이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냐 비생명체냐로 과학 연구의 대상을 구별했던 시절이 있죠. 그래서 옛날 구별이고요. 요즘은 아시다시피 이 생물 현상을 설명할 때도 물리나 화학적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표현으로 과학을 구별할 때가 있었다.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자, stricken with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스트라이크 사명 변화는 이렇습니다. 스트라이크의 사명 변화는 스트라이크, 스트럭, 근데 과거 분사가 여기 둘이 있습니다. 과거 분사가 이렇게 스트리큰으로 가거나 아니면 스트럭으로 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라이크가 치다, 때리다, 부딪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는 스트럭을 쓰시고요. 반면에 질병이나 불행이 닥치다 할 때는 스트리큰을 쓰는 겁니다. 두 가지 예문을 봤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질병에 시달렸다. 이런 건 바로 스트리큰을 쓰는 게 좋고요. 시계가 세시를 알렸다. 그럴 때는 시계가 종을 치는 거니까 치다 때리다 할 때는 그냥 스트로크를 쓰는 거죠.
자, barren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죠, 여러분. barren 여기 예문도 그겁니다. 이 불모라는 거죠. 풀이 하나 자라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체가 하나 자랄 수 없는 상태를 barren이라고 하고 그것의 명사 형태 barrenness가 되겠습니다. 반대말은요, fecund죠. fecund라는 것은 생명체가 아주 풍부하게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비옥한, 다산의 이런 뜻이고 따라서 fecundity 그러면 명사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arm은 팔이라는 뜻인데 동사로 사용되면 무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this라는 반의 접두사가 붙었으니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이 되겠죠. 자, rebels는 반군입니다. 반군의 대부분이 capture, 체포되었고 disarm, 무장 해제되었다. 자, 편입에서 deduction, induction 구별하는 문제는 참 많이 나옵니다. deduction이라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언급함으로써 그걸 통해 구체적으로 특수한 사례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실로지즘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실로지즘. 3단 논법. 3단 논법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진술, 크고 넓은 진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사죽,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진술을 하다가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3단 논법에서처럼 제너럴한 데서 스페시픽한 것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추론을 우리는 연역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뜻도 있습니다. 디덕션에는 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제. 디덕션의 반대말이 이 귀납입니다.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과정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해 들어가다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페시픽한 것에서 제너럴하게 가는 것. 이렇게 제너럴한 컨클루전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 특수한 사례들을 활용하는 것을 귀납이라고 합니다. 자, 둘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deduction, induction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confound라는 동사는 다이어입니다. 뜻이 이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다. 우리 본문에서는 이런 정도의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런 뜻도 있어요. 틀렸음을 입증하다 아니면 적을 물리치다. 자, 제가 예문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어쨌든 시간 관계상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confound라는 단어를 독해 중에 만나면 대부분은 1번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2번의 뜻도 있고 3번의 뜻도 있음을 꼭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confounded 그러면 1번의 뜻에서 왔겠죠.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거니까 어리둥절해진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텔리그래피 전신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주 옛날 통신 기술이죠.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anesthesia 마취. 자, daguerreotype 그러면 역시 사진이 초창기에 개발되었을 때 나온 사진입니다. 은판 사진술이라고 부르죠. 자, 요거 주의해야 되죠. be jealous of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흔히 시기 질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요 jealous of를 쓰면 뭔가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경계하고 초조해야 하고 안달해야 하고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예문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훌륭한 평판을 지키기 위해 몹시 애쓰는 거죠.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그걸 지키고 싶어서 잃고 싶지 않아서.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jealous를 쓴다. 그러니까 jealous를 너무 시기 질투라고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뜻도 있다는 거 꼭 좀 챙겨주십시오. 자, multiply는 우리가 곱셈입니다. 곱하는 걸 말하죠. 그러면 곱하면 숫자는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숫자가 크게 늘어나는 걸 multiply라고 합니다. implore 간청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거죠. 아주 필사적으로 아주 진심을 다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매달리는 것을 implore라고 합니다. 요지가 나왔죠. 이따가 제가 답정로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4개의 진술은 모두 본문에 나오는 true 진술입니다. true예요. true. 그러면 일치 문제를 물었다면 4개가 다 답이라는 얘기가 되죠. 말도 안 되죠. 즉 4개의 진술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 요지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요지를 풀 때는 true, not true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가볼까요? 자, 실험실과 발견은
자, 상관관계적 용어입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까 예문 기억합니까? 쌤이 앞에서 말씀드린 거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그렇죠. 물놀이 사고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 당신이 실험실을 억압하면 실험실 다 폐쇄해 억압하면 자, 물상과학은 아까 물상과학, 생명과학 빼놓고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렇죠. 생명체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실에서 실험한다는 얘기는 조금 하기가 윤리적으로 껄끄러운 얘기죠. 그래서 물상과학으로만 한정했습니다. 이른바 생지에서 생 빼고 지까지 얘기하는 거죠. 알죠? 여기서 이제 생명 혹은 생물은 다른 학문으로 분류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생물 현상, 생명 현상도 다 화학적이고 어쩌면 물리와 관련된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런 구별이 이제 없어졌죠. 어쨌든 물상과학은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그렇죠. 불모. 더 이상 거기에서 어떠한 발견도 자, 어떤 것에 불모겠어요? 무엇에 불모겠어요? 더 이상 발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불모지가 되어가고 그다음에 죽은 곳이 되어가고 있다. 왜? 실험실을 억압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it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물상과학이죠. 물상과학은 훨씬 더 단순히 무기력한 정보체가 돼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끊어줘야죠. instead of 그러면 무엇인 대신에 뭡니까? 진보와 미래의 과학인 대신에 무기력한 불모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험실을 억압하면. 자, 실험실을 억압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험실을 억압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give it. 물상과학에. 자, 이때 it은 뭐라고요? 물상과학입니다. 물상과학의 실험실을 되돌려 주세요. and 그러면 자, 뭐뭐 하라 그러면 자, 명령문을 쓴 다음에 뭐뭐 하라 and가 쓰면 그러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실험실을 돌려줘라.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생명과 비옥함과 힘이 다시 짠 하고 나타날 것이다. away 자, 멀어져 있는 그들의 실험실로부터 멀어져 있는 물리학자와 화학자 이게 누굽니까? 아까 물상과학자들이죠. 물리학자와 화학자들은 단지 이때 무엇은 그러나가 아닙니다. only의 뜻입니다. only 단지 무엇일 뿐입니까? 무장해제당한 병사에 불과합니다. 비유죠. 전장터에서 총도 없이 전장터에 나간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필전이 지금 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군요. 자, 따라서 이러한 원리로부터의 우리의 추론은 자명합니다. evident. 만약 conquest 우리의 정복이 자 useful이 후치수식이에요. 후치수식이란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수식하는 거예요. 어디가? useful to humanity까지. 자, 시작. 인류에게 유용한 어떠한 정복이 이때 정복은 discovery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발견이 당신의 심금을 울리걸랑 즉 당신을 감동시키걸랑 혹은 당신이 어리둥절해지걸랑 if 어리둥절해지걸랑 자 before 뭐뭐 앞에서 자 누구누구 앞에서 자 before라는 것은 항상 시간적인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도 있는 거죠. 즉 in front of 누구누구의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 뜻입니다. 자, 뭐하부는 경이로움이죠. 전신전보, 마취 혹은 은판사진술 혹은 여타 경이로운 발견들 앞에서 당신이 어리둥절하다면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이 노심초사하게 그 몫을 걱정한다면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한 구문 독해가 곧 업로드 될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만약 당신이 그 몫을 걱정한다면 당신의 나라가 이 경이로움에서 자랑할 만한 몫을 걱정한다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네 나라가 과학 발견과 정복에 있어서 걱정스럽다면 자, 이 필자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자, 새로운 정복이나
발견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영국에서 있다. 혹은 프랑스에서 있었다. 혹은 독일에서 있었다. 혹은 일본에서 있었다. 혹은 러시아에서 있었다. 혹은 중국에서 있었다. 그러면 이 미국의 평판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뭐 하겠어요? 걱정스럽겠죠. 자, 그 jealous라고 했어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만약 당신이 그 몫이 걱정되신다면 당신의 나라가 이러한 이러한 경이로움도 요 컨퀘스트가 되겠죠. 이러한 과학적 발견의 경이로움에서 당신의 나라가 차지하는 몫에 대해서 우려하신다면 그렇다면 저는 간청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 신성한 장소가 뭐예요? 바로 실험실이라고 불리어지는 신성한 장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ask, 요청하세요. they, 실험실이 늘어나도록 요청하세요. 그리고 completed, 완공되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they, 실험실이란 하나의 사원입니다. 미래의 사원이에요. 풍요로움의 사원이요. 안락함의 사원입니다. there, 바로 그 사원에서, 실험실이라는 사원에서 인류는 더 위대해지고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질 겁니다. 이렇게 글의 핵심부가 뒤에 있는 글을 꼬리 밑자를 써서 우리가 미괄식의 글이라고 합니다. 미괄식. 그러니까 필자는 앞에서부터 설레발을 쳤지만 앞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설레발을 치긴 했지만 그렇죠. 필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거였던 거죠. 자, 여러분 미국 국민들에게 간청하노니 미국의 이 신성한 실험실이라는 불리우는 장소들이 더 늘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왜? 바로 과학의 미래가 이 실험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진술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생명과 비옥함과 힘이 불가능합니다. 실험실이 없다면. 자,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 불가능합니다. 실험실이 없다면. 즉 실험실이 있어야만 이러한 생명력과 비옥함과 힘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 실험실이란 신성한 장소다. 그렇죠. 오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과학의 미래는 실험실에 달려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요지죠. 틀리지도 않고 글 전체를 포괄하기에 충분할 만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글의 핵심과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요 얘기는 나오긴 했지만 좀 구체적이고 너무 특수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물리학자들과 화학자들은 거의 전장터의 병사들과도 같습니다. 이 얘기도 나오긴 나왔잖아요. 비유로서.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 글 전체를 담기에는 이렇게 메인하고 제너럴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예, 3번입니다. 자, 오늘 중앙대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요지는 너무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글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